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었죠. 그때 해수부 노조하고 노조위원장이 뭐 일부가 싹발을 하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뭐 버티고 버티다가 뭐 나중에는 뭐 언론 또는 뭐 시민단체로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질타를 받으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특수법인인 이 금융감독원에 개편이 되어 가지고 뭐 그 직원들이 뭐 상당히 반대를 많이 인제 하는 걸 인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돼 가지고 인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또 어떤 피해를 끼쳤는가 아니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어떤 것을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신문을 쭉 찾아보니까 물론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눈에 띄었거든요. 뭐 소위 뭐 그런 뭐 신의 직장이라고나 할까요, 그게요? 그들이 반대 아닌 반대, 반대, 반대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좀 비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의 인제 이 얘기는 물론 주된 내용은 이제 제 책에서 인제 내용을 떼 가지고 인제 발췌해 가지고 인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깐 외부 경쟁력이 없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사람이나 뭐 저도 그렇죠. 뭐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더 안정된 직장을 또 선호하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뭐 안정된 연금으로 또 여가 생활도 보내고 또 생을 또 마감하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또 생각이고 또 행동입니다.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은 1957년 다운스가 했던 말 중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그 후보자들은 왜 출마하느냐? 뭐 권력, 명예, 부를 얻으려고 한다. 그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요. 이렇게 뭐 선출직 공무원이든 아니면은 뭐 일반직 공무원이든 일단은 공무원이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제 유교 문화 의식이란 게, 그들이 그러한 어떤 공무원이 됐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의 어떤 뭐 두 개의 어떤 그 공무원 분류와 관계없이 '권력자로 등극했다.'라는 그 인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무원하고 사기업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은 사기업처럼 시장에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수익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진 않죠, 그게. 그에 비해 가지고 이제 기업은 뭐 제품을 소위 말해 가지고 진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그 제품을 생산해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내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제품에 대한 품질 또 가격 이런 걸 소비자한테 만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다 뭐 내버려 뒀겠죠, 그게. 그런데 이게 공무원은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뭐 유통하는 저화를 생산하지 않기에 시장에서 이런 벌어지는 이 무한 경쟁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는 뭐 하는 일은 뭐 시장 기능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민 공무 서비스를 주로 이제 맡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게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특수성은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이게 신분 보장을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헌법 제7조 2항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렇게 신분 보장이 딱 보장되어 있다. 얼마나 안정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판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겠죠. 바로 결격 사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무원 이런 소위 말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기업처럼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강제 실업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해고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죠. 더군다나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새해부터 밤까지 제품 아이디어 또는 제품 생산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는 반복된 그런 실험을 하거나 아이디어 회의도 할 필요도 없고, 실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익이 또 발생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뭐 기업이 뭐 경영 악화를 해가지고 월급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물론 뭐 공무원 내부에 돼 가지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다 있겠죠, 그게. 물론 뭐 승진을 위해 가지고 내부 경쟁이 또 뭐 치열하다. 그렇지만은 정작 시장 원리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공무원 세계라는 건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뭐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뭐 정부라든가 공기업이 그쪽으로 뭐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 예전에 신문을 본 것 중에서 뭐 2022년도 7월에 한 해 이자만 5천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것. 그게 어디냐? 수기공사로 하더군요, 그게. 공사하니까 뭐 정부에다가 뭐 SOS 치게 되면은 정부는 또 그 부분에 대해 또 수혈을 해주니까 뭐 걱정 없다. 뭐 이런 투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직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만 이런 데만 찾는 거겠죠, 그게. 이런 뭐 공기업의 좀 특수 상황을 뭐 다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제3자들의 시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부정부패, 물론 얘네들이 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암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수두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게 바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부도 나고 또 부도 나고 부도 났을 건데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뭐 사기업보다 좋은 뭐 그런 근무 환경, 조건, 뭐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누구나 다 뭐 공무원 뭐 되려고 하는 게 꿈꾸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게는.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뭐 천연자원이든 지하자원이든 이 자원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가지고 뭐 산악 지역이 더 많고 인구는 또 상대적으로 또 더 많다. 그래 이제 국토 면적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의 뭐 수입, 수출로 해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이제 반도 국가의 운명이죠, 그게. 이런 뭐 솔직히 공무원이란 그런 우수 인재들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전체가 살기 위한 어떠한 이 반도만의 특수 국가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수출. 그런 이런 뭐 좀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 길로 많이 이제 진출해 가지고 진짜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이는데 그런 젊은 인재가 더 많이 사기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사기업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뭐 갑질이라든가 뭐 그냥 부당 노동 이런 행위 이런 것 해 가지고는 건재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물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 비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것이겠죠, 그게. 그렇지만 그런 게 준비된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한번 가서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기회는 분명히 우리는 또 마련해 줘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거의 뭐 조금 뭐 내용 좀 뭐 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내부 경쟁력보다는 그런 외부 경쟁력이 더 필요하다. 뭐 그거는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딱 정해졌다 그러면은 행동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죠, 그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다운스가 강조했죠. 뭐 권력과 명예, 부. 분명히 이거는 한국에서는 딱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공무원이나 그런 공기업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를 우선시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부까지 그걸 챙겨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뭐 사기업처럼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까지 그런 치열한 그런 대외 경쟁력에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통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좀 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뭐 최소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 뭐 공기업 뭐 임원 아니면 또 고액 임공자들 뭐 이러한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임금 체계에 대해 가지고는 조정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좀 강력하게 조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받는 임금이 솔직히 불만족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사기업에 시장에서 진짜 자기 능력을 꽃피우고 거기서 부를 쟁취한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사기업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무원 딱 때려치우고 뭐 그렇게 부를 위해 가지고 사기업에 취업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유기문화 사고방식,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을 원하는 파업하는 공무원 노조 이런 등을 이런 거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며칠 전에 뉴스 공장 김어준 씨가 말한 것처럼 사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조금 강력하게 정부가 좀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 난공불락인 공무원 성, 물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허물어야 할 부분은 허물고 다시 성벽을 재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긴 했는데 진짜 폐해에 돼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사회법 개혁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조직 개편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짜 이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닌 진짜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봉사자의 마음을 갖는 의식의 전환, 아니면 또 사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가지고 또 시청해 주신 것에 무한에 또 감사를 또 표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또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